신규 채용을 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 종류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지원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업이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지원금이 있고 어떤 프로세스로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는 저희 노무지원실에 신청해 주시면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성장연구소 노무지원실에서는 다수의 노무사와 실무 전문가들과 코워크로 연계돼서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 고용지원금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시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그리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 두 가지 사업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지원금 신청 프로세스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기업의 근로자의 지원 요건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근로자와 기업이 지금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컨디션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 근로자가 확인이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서류를 요청드리게 됩니다. 이 서류는 근로계약서라던가 임금증빙 서류, 또 기타 기업이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는 그 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요청드리게 됩니다. 이 서류들을 저희가 받으면 이제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이나 고용지원사업 기초지침에 맞게끔 서류들이 다 작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또 최저임금이나 계약 형태나 급여들이 잘 지켜서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2단계에서 만약에 수정이나 어떤 보완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기업 쪽에 어떤 부분들을 수정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 보완하셔야 된다라고 컨설팅해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서류들을 취합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류를 저희가 고용노동부 서식으로 신청서를 맞게 작성을 해서 취합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까지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상 근로자분들이 계시다는 게 확인이 되면 접수하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같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에 고용지원 사업을 공고를 하게 되면 접수하고 그 다음에 심사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사업을 운영하기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사업들은 민간기관의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기관이라는 곳에서 고용센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기관이 만약에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협약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다 하지 못한 업무들을 운영기관이 하기 때문에 운영기관에서 신청 기업과 소통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또는 기업의 실사를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운영기관과 소통하면서 기업 대신에 어떤 부분들이 점검이 들어가니까 준비하셔야 되는지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저희가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검토하고 서류 다 받아서 기업하고 근로자 컨디션 확인한 다음에 고용센터로 바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끝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 서류 접수해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부지급되거나인데, 지급이 된다면 신청 후에 영업일 기준 2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이 부지급된다면 부지급 통보서가 기업 쪽으로 발송이 돼서 반려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서류나 기업 컨디션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표를 보시면 2024년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용지원 사업 종류입니다. 신규 채용을 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 종류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지원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채용자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모두 2023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까지 시행하고 있던 신중년적합 직무라는 사업은 올해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그 사업은 제외가 된 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첫 번째로 가장 보실 지원 사업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이 사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청년 근로자를 우리 기업이 채용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일단 기업 요건은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인데요.
만약에 5인 미만 기업이라도 가능한 조건도 있어서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지원금 1,200만 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2년 동안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기간이 12개월까지는 월 60만 원씩 지급이 되고 마지막에 근로자가 12개월 이후에 추가로 1년 더 총 2년을 재직하게 되시면 24개월 차에 48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돼서 총 1,20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3년째 시행 중인데 원래 앞선 2년 동안은 실업 상태가 6개월 이상인 청년 고용했을 때 나오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조건이 조금 완화돼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개월 실업 상태라는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청년 근로자가 고졸 이하 학력자거나 또는 이 근로자가 졸업하고 나서 최종 영역 졸업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업기간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5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인 미만이더라도 가능한 기업이 바로 이런 기업들인데요. 지식 기반으로 하는 사업하는 사업장이라든가 또는 문화 콘텐츠 사업, 성장 유망 업종, 여행업 사업장, 우수 사회적 기업들은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혹시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입사하고 나서 3개월 이내 꼭 1번은 기업에 대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신청은 지원금 신청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참여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없으면 지원금 신청도 불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청년 근로자가 입사하고 3개월 이내에는 꼭 신청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경험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세일 여성 인턴 그리고 마지막에 시니어 인턴십, 이 세 사업은 모두 다 인턴십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자리 도약이나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정자가 있고 우리 기업이 이런 사람 채용할 거고 입사했는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사업이라면 말씀드릴 일경험 프로그램, 세일 여성 인턴 그리고 시니어 인턴십은 우리 기업이 채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 지자체나 일반 기관에 우리 기업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공고를 내면 그 공고를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이나 어떤 교육을 받으신 구직자들이 이 기업에 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연계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런 식으로 채용했을 때 나오는 지원 사업입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10인 이상 기업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령대는 무관합니다.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도 가능하고 아니면 좀 나이가 연세 있으신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무관합니다. 최대 지원금이 570만 원입니다. 지급기간이 3개월입니다. 왜 3개월이냐면 인턴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 달에 190만 원 정도의 임금이 보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210만 원대 정도인데 거의 최저임금으로 만약에 우리가 인턴십 고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사업은 거의 90% 이상까지 임금이 보전되니까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운영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신청 후에 근로자와 매칭되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체험형이고 두 번째는 인턴형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체험형은 30일 정도밖에 한 달 기간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이 체험형보다는 인턴형 사업을 많이 신청하시고 있습니다. 월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채용하시는 게 좋은 이유는 또 인턴형으로 만약에 우리가 청년을 채용했을 때 3개월이라는 인턴십 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바로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개월 이상 실업이나 고졸 이하 학력 그리고 12개월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없어도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채용했다면 바로 연계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인데 이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했을 때 나오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5인 이상 32인 이하인 경우 1명 지원, 33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 2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일 여성 인턴은 이것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경력 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셨을 때 나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좀 특이한 게 기업도 지원하지만 근로자도 6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또 6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된다면 기업한테 80만 원으로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기업이 참여할 수 있지만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나 문화 콘텐츠 사업은 2인 이상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장려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요건이 좀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만 64세 이하 근로자여야 하고 중요한 거는 취약계층인 실업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취약계층이 어떤 취약계층이냐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가족부양, 책임있는 여성 실업자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섬 지역 거주자를 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했을 때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에 있는 실업자를 인턴십으로 고용하셨을 때 나오는 사업입니다. 3개월 동안은 40만 원 지원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다면 또 3개월간은 40만 원 지원합니다. 이 인턴십 사업은 월에 나오는 지원금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18개월 차에 80만 원, 24개월 차에 80만 원, 30개월 차에 60만 원 총 4번의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 6개월을 고용하신다고 하면 520만 원의 지원사업 지원금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 기업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어떤 편의를 봐주거나 그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 조건을 맞춰주었을 때 사업주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작년까지 계속 시행되다가 이번 올해부터는 2가지의 형태로 나누게 됐습니다. 우선 재직 6개월 이상 근로자여야 하는데요. 재직 6개월 이상 근로자가 학업이나 본인의 건강이나 또는 가족, 돌봄 그리고 학업 등의 이유로 근무 시간을 단축을 원하는데 그걸 허용해준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근로자 신청에 따라서 근로시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한 단축근로 허용한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까지 최대 1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는 기존 실근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하는데요. 왜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졌냐면 저희가 하루에 8시간씩 보통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주 40시간 근무인데 어떤 근로자들은 30시간까지 단축해도 생계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근로자들도 있는데 나는 30시간씩까지 단축하면 생계에 영향이 있거나 이에 비례돼서 임금이 당연히 삭감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단축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는 그 사업장에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 공모형 실근로 시간 단축제가 새롭게 신설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유연근무제라는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 3가지의 유연근무제가 있는데요. 재택근무는 아시는 것처럼 집이나 본인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을 하는 편의를 봐주는 사업장 또는 원격근무는 출장이나 해당 근로자, 집과 사업장이 먼 경우에 원격으로 근무해야 되는 경우 또는 출장이 잦은 근로자를 위한 근무 제도입니다. 선택근무는 만약에 우리 사업장은 주 40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5시간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10시간 근무하고 어떤 날은 6시간 근무하고 이런 근무 형태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해서 그 근로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걸 선택근무라고 하는데 이 3가지 근무 중에 제도 하나를 선택해서 도입한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원 사업은 한 달에 몇 일을 활용했냐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12일 이상 활용한 경우 저희가 보통 주말에 쉰다라고 봤을 때 한 달에 20일에서 23일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12일 이상 활용한다고 하면 월 30만 원씩 1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2가지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만 몇 일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있고 선택근무제의 경우는 그냥 똑같이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 출퇴근제라는 이 제도도 새롭게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이 시차 출퇴근제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등원이나 학원을 위해서 내가 시차 출퇴근하고 싶다. 예를 들어 8시부터 5시까지 근무인데 조금 시간 늦춰서 10시부터 7시까지 일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근로자의 편의를 봐준 사업장을 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라는 걸 제출을 해서 다른 기업과 상대평가 후에 심사가 승인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하고 같이 묶어서 보셔도 되는데 두 가지 사업 모두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의 경우는 정년이 있는 경우 우리 사업장이 정년이 60세다 65세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우리 사업장이 정년이 없는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년을 정해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라서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기업이 만 65세까지 우리 기업에 재직할 수 있다 라는 정년이 있고 그 정년이 1년 이상 운영 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정년을 65세인데 68세까지 연장하거나 또는 우리 기업이 65세인데 그냥 앞으로 정년을 없애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65세가 돼서 나가야 했던 그분들을 다시 재고용한 경우에 이 고용연장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분기별로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고 취업규칙 노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원금 조금 더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똑같이 지원하지만 우리 사업장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고령자 근로자 수가 있고 과거에 재직하고 있던 고령자 근로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일정 과거 기간 동안보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고령자 근로자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하면 고용 인원이 증감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고령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또 같이 보셔도 되는데요.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육아휴직으로 휴직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허용한 사업주에게 8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아나 출산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근로시간 단축하고 싶다 라는 그 단축 신청자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2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하기 때문에 업무가 다른 근로자들한테 추가되지 않도록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대체 인력 채용했을 때 그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보전해주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업도 요새 많이 지원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지금 기업이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고 대표님들께서 저희 연구소 노무지원실에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을 지원하긴 하지만 모든 청년을 채용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선 지원 요건에서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기업 요건은 5인 이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근데 최근 1년 평균을 냈을 때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가능합니다. 근로자 요건은 실업기간 4개월 이상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같은 경우는 근로자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 그리고 최초 지원금은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이라는 6개월의 기간을 충족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원금이 소급돼서 6개월치가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제외 요건으로는 기업을 먼저 살펴보시면 최근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나 해고 발생한 기업 또는 그 근로자가 근로자 이직 전 관련성 있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에서 1년 이내에 나갔던 사람을 다시 재고용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도 제외됩니다. 근로자 제외 요건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한 근로자,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대학교 재학생은 졸업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표님의 자녀분들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 제외사항은 요건에 맞는 근로자 채용했는데 3개월 넘는 계약직이거나 또는 지원금 수급 중에 권고사직 발생할 시에는 지원금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원 요건과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지원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서 모인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왜 우리는 지금 채용하고 지금 우리 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 수가 5명 넘는데 왜 5인 이상이 안 되냐는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평균이 5인이 넘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이 2024년 5월 20일에 참여 신청할 경우에는 이 참여 신청하는 월을 기준으로 그전 1년간의 기간에 근로자 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이달에 재직했던 근로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은 최근 1년 동안 이 근로자 수가 있었고 이 근로자 수를 평균을 내봤더니 8.3명이라는 평균이 나왔고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하면 9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0% 수도권 소재 기업은 50%까지 지원해서요. 5명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5명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 5인 미만 기업이어서 안 된다고 하냐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는 최근에는 5명이었어도 그전에는 뭐 1명이었거나 2명이었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거나 이런 경우들 때문에 평균치가 낮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에 3명의 근로자가 입사를 했습니다. 참여 신청일은 5월 20일이고요. 제일 먼저 입사한 근로자는 2월 10일에 입사했는데 이 근로자는 참여 신청 불가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해야 되는데 5월 20일은 3개월이 넘은 기간에 신청했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입사한 근로자 3월 27일 또 5월 28일도 가능합니다. 모두 3개월 이내 5월 20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입사한 2 근로자만 한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이 참여 신청일 때문에 기업이나 근로자 요건 다 되셔도 참여하실 수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검토 업무 의뢰를 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청년 근로자가 입사하고 나서 거의 한 달 이내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이 지나면 절대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기업들이 3개월마다 채용을 하시는 기업도 있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채용이 이루어지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채용 기회에 만약에 맞는 근로자 채용했다면 꼭 그 3개월 이내 신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경험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입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을 마치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연계해서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에 1월 1일에 인턴형으로 어떤 청년을 채용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근로계약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아래와 같이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월 1일에 이 사람을 인턴형으로 채용했는데 그럼 3개월 동안 190만원의 지원금 받으실 수 있고요. 최대 570만원이고 그 다음 다시 이 사람 3개월의 기간이 끝나고 정식적으로 우리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하셨을 때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연계가 가능하셔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되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최초로 지원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3개월 차 또 3개월 차에서 6개월, 9개월, 12개월 차까지 지원받으시고 만약에 이 근로자가 24개월까지 근무했다라고 했을 때는 48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돼서 최대 12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단계별로 살펴봤을 때는 첫 번째는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셔야 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건을 가진 청년들을 취업애로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 청년들 채용하고 입사일, 고용보험 가입일이 되겠죠. 그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 기업 심사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원 현금 신청은 이제 재직 후 7개월 차에 첫 신청하게 되고요. 이유는 9개월, 12개월, 24개월 이렇게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 가지만 3단계만 알아두시면 되시고
저희 기업성장연구소와 컨설팅 자문을 맺으시면 기업 쪽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 신청 진행할 거고 앞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첫 지원금 언제 나와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근로자 6개월은 재직해야 처음으로 지원금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조정 제한기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사업에 참여 신청한 기업들은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그런 인위적 감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고용조정 제한기간이라는 게 생겼냐면 일부 사업장에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새로 채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제한기간이 생겼습니다. 또 제한기간은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까지는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우리가 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채용한 청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직하고 있던 근로자를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저희 노무지원실과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 후 열심히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서류 준비했는데 위반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6개월이 첫 지급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이 되기 전에 우리 사업장에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지원금은 일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6개월이 되어서 우리 기업이 첫 지원금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후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고용 이직 발생일, 그러니까 권고사직이나 해고 발생일까지의 지원금만 월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부지급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업장에서 어라는 근로자와 B라는 근로자 2명을 채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라는 근로자를 23년 11월 2일에 채용했고 B라는 근로자를 24년 3월 2일에 채용했다고 한다면 이 사업장의 총 고용조정 제한기간은 이 표와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A 근로자 제한기간이 될 거고요. 시작일이 될 거고요. 2월 1일에 채용하면 3개월 전인 11월부터 될 거고요. B 근로자가 채용된 일은 6월이니까 이 기간과 맞물리겠죠. 그리고 B에 대한 종료일은 B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나서 1년 후까지니까 총 이런 기간 동안은 저희가 고용 조정하면 안 되는 기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미 지원금 받았으니까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된 일들이 생겨도 되지 않냐고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사실은 명확히 따지면 우리가 대상 근로자 채용하고 1년까지는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키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5인 미만 특례 업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5인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1년의 평균이 5인 미만이어도 여행이나 우수 사회적 기업이나 지식 기반 서비스업 또는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이런 거에 해당이 하나도 되지 않아도 만약에 대표님이 청년이시거나 이때 또 청년 기준은 만 39세시거든요. 청년이시거나 또는 청년의 나이에 기업을 설립하셨거나 그런 경우엔 또 지원되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4개월 이상 실업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고요. 근데 대학 졸업 예정자 참여 불가합니다.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기간제 근로자 3개월 이내로 정규직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3개월은 계약직이었고 그 이후부터 정규직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차에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정규직으로 먼저 채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파트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준비했는데요. 사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는 사업이 지금 시행된 지 3년째인데 이 3년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청년에 관한 지원금은 거의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었는데 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고 그리고 3년밖에 되지 않아서 매년 제도가 바뀌고 있어서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준비해봤는데 만약에 저희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기업 요건을 말씀드리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 적용 기간이라는 건데요. 사업 적용 기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원금 최초 신청이 24년 1분기다라고 했을 때 2분기 시작일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럼 이 기준으로 바로 전날까지의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저희가 이 지원금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1분기가 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라고 봤을 때 이때부터 고용보험 성립일 최초로 기업에서 고용하신 날로부터 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셔야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거는 그래서 이 기간이 어떤 기업은 4년 이상일 것이고 어떤 기업은 2년에서 4년일 것이고 또 어떤 기업은 1년에서 2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 그 기업마다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표를 보셔도 만약에 1분기 시작일이 이때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1년은 돼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어사업장의 경우는 1월 1일에 성립돼서 지원 가능하지만 비사업장의 경우는 하루 차이로 이때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 표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은 우선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신청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은 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서 보셨던 4년 이상 우리가 고용보험 최초로 성립했고 지금까지 사업장 운영한 지 4년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과거 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의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풀어서 써놓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신청하는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고령자 근로자 수보다 과거 3년간의 고령자 근로자 수 평균을 내서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더 큰 경우에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표를 보시면 24년 1월부터 3월까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거 3년간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 재직한 근로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균을 각각 산정해서 더 많은 쪽 현재가 더 많다 라고 했을 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2년 이상 4년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24년 1분기 지원금 신청할 건데 어떻게 고령자 수 산정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21년 11월 25일에 고용보험 처음으로 성립했다면 그 이후 1년 기간은 고령자 수를 산정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지급하기 전날까지의 고령자 수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나누고 평균을 구했을 때 현재 최초로 신청하는 분기보다 이때 고령자 수가 근무했던 기간이 더 작아야 증가한 만큼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1년 이상 됐지만 2년 미만인 사업장 어떻게 산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마지막 날부터 이전 12개월의 월 평균을 산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어라는 사업장이 1분기에 지원금 신청할 건데 그러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이때로부터 1년 전 기간만 고령자 수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B사업장의 고령자 수 산정하는 걸 보시면 B사업장은 1분기 때 신청하려고 봤더니 왜냐하면 사업자 성립일은 같기 때문에 이때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B사업장에 대해서 고령자 수 산정하려고 봤더니 1분기는 증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2분기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4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수 봤더니 과거 1년 4월부터 3월까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한 고령자 수보다 현재 2분기에 그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 수가 더 많다 라고 했을 때 2분기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분기라고 하면은 1월부터 3월까지잖아요. 그러면 4월에 이제 1분기 접수가 일괄적으로 신청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4월에 봤더니 1분기 고용이 증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3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7월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근로자 수 형태를 증가했다라고 하면 신청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증가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또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서 신청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서 고령자 수가 많은데 왜 지원금이 이것밖에 안 나오냐라고 따지실 때도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근무했던 고령자 수가 이미 많은 경우는 그렇게 사실 지원 금액이 막 눈에 띄게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고령자 근로자 수가 계속 많았다
우리 사업장 대부분이 60세 이상 근로자여서 별 차이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A 사업장이 더 많은데 B 사업장의 경우는 예전에는 고령자 근로자 수 채용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3명씩, 4명씩 채용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B 사업장이 더 많이 받는 그런 사업이라서 무조건 우리 사업장에 고령자 근로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수대로 지원되는 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미만이다 라고 하면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1년 미만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으시면 1년이 넘으신 시점부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장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기라는 건 1년을 4등분한 3개월씩의 기간입니다. 이 지원금 신청 분기 매월 말 현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고령자 수의 합계를 3개월로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 평균 고령자 수는 1월, 2월, 3월에 재직했던 근로자 수를 3으로 나눈 겁니다. 2분기도 마찬가지로 4월, 5월, 6월 근로했던 근로자 수를 3으로 나눈 겁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키포인트는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장이 4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신청하는 현재 시점에서 이전 3년간 고령자 수 평균과 현재 시점 고령자 수 평균 비교해서 더 증가한 만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사업 적용 기간에 따라서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4년 이상 사업장은 과거 3년, 2년에서 4년은 최초 고용보험 성립부터 1년을 제외한 기간,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최초로 신청하는 날로부터 이전 1년까지의 고령자 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앞에서 24년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둘 중 하나의 사업만 지원 가능하고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그 정년이 있는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정년을 우리가 65세로 정했는데 우리 사업장에 63세나 64세처럼 이렇게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용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플러스 앞으로 채용할 고령자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에 이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한 질문 3가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우리 기업 근로자 수가 계속 증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업은 고용인원 증가에 따라서 신청 여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신청 직전에 1년 평균 근로자 수가 100% 지원 한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최대 신청 직전 1년 평균 근로자 수를 파악하는데요. 만약에 1년 평균이 10명이었으면 10명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지원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본인이 원해서 자진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영향 없이 계속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 졸업 후에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작년의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와 졸업일로부터 3개월 지나지 않으면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졸업 예정자는 마찬가지로 제외되지만 졸업일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졸업 예정자도 많이 채용을 하시는데, 졸업 예정자는 아직 재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으로 보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졸업을 하셨다 라고 하면은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은 6개월 재직 뒤에 신청하는 게 맞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6개월 뒤에 신청하는 건 아니고 3개월 이내 신청하시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차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기업의 참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재직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신청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고령자 고용계속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개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저희 노무지원실에 문의하실 때가 있는데,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서 지급 요건 동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유효 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신청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지급 신청권이 있다면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2022년에 12월에 법 개정이 돼서 22년 1분기, 2분기에 고령자가 증가한 경우에만 소급 적용 가능하시고, 만약에 22년 1, 2분기에 고령자 근로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으로도 다시 지원이 가능하시니까 문의를 주시면 검토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이 22년 1분기, 2분기에 좀 채용이 많았다 라고 하시면 이때부터 2년 동안 소급 적용해서 한꺼번에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업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처럼 채용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지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지원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증가한 만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시점 현재 우리가 여기서 더 증가할 거고 더 채용을 할 거다 라고 하면 더 인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용하고 나서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사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같은 경우는 채용하고 나서가 아니라 채용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당장 채용할 거 아니고 앞으로 청년 채용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기업이 참여 신청은 먼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당장 근로자가 없어도 그래서 먼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채용 전에 먼저 하시는 게 좋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채용 후에 하시는 게 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고용지원금 검토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회사 노무지원실로 검토 서류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